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죠? 이제 6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일단 하려면은 뭐 일반형 자체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근데 아무래도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놓을 수 있을 거고 플러스 2x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4는 밖으로 이렇게 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이게 여기 더하기 1 해주고 1을 빼주면 요거 3개만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x 플러스 1의 거듭제곱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얘는 너는 정산하고 나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1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빼기 4가 원래 있었으니까 나랑 놀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자체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x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대요. 평행이동을 했더니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가 2보다 작다랍니다. 무슨 말이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건 일단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 평행이동을 x방향으로 가로로 하나 마나 위로 볼록인 거는 안 달라져요. 평행이동에서는 그건 안 변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축이 뭔지는 몰라요. 축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축에 대해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건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바로 이 모양을 얘기할 겁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x가 커질수록 y는 내려가는 이쪽 방향이니까 안 돼요.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이쪽에 x도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가 a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구나라는데 그게 얼마냐? 여기 나왔잖아. 이거라잖아요. 그럼 우리 뭐냐? 이게 2구나. 축이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했더니만 그 녀석의 축이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축이 2니까. 네, 축이 2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의 축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어. 얘의 축이 x는 2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짜리 축이 2 쪽으로 갔다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즉 얘가 나타나는 건 마이너스 1축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1짜리 축이 2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로 가야 되겠어요? 3만큼 가셔야겠죠. 3만큼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네, 3이에요. 3. K는 그래서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우리가 평행이동의 식으로 나타낸다 하더라도 x가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x 빼기 3으로 바뀌면서 그쵸? 반대로 넣으니까 더하면 x 빼기 2가 되는 거. 계산도 되잖아요. 답은 그래서 어떻든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림으로 따져도 그렇고 평행이동 식으로 바꾸는 걸 해도 그렇게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3입니다. 조금 까다롭죠? 네. 6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서 일단 평행이동 표준형 바꾸셔가지고서 놓으시고 축을 대충 놓으신 다음에 이게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이 2로 바뀐 거구나. 그러면 3만큼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 좀 까다로워요. 다음에 이제 7번 합니다. 이차 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얘도 보니까
꼭지점이 얼마고 뭐 축이 얼마고 뭐 등등 나오는 거 봐서 그래프적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러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y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게 되면 여기까지 놓으시고 그 다음 더하기 8 놓으시고 이제는 식상하시죠?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것만 보는 순간 이일 필요하겠다라는 거 이제 감이 오셔야겠지. 1은 또 빼주셔야겠지. 이만 보면서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구나.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정산하고 나가 쫓아냈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더해서 9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니까 그림도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계략적인 형태, 개형도 그려볼게요. 꼭지점이 일단 1,9가 되겠죠. 1일 때 9라는 게 꼭지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인데 y축과의 교점까지도 알면 좋겠죠. 바로 0, 0 넣을 때 8, y는 8이에요. 즉, 이 8을 지나면서 요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축은 1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칭축 자체가 이거는 명확할 거고요. 왜냐하면 꼭지점의 자체가 대칭축과 포물선의 교점에 있으니까 이 x좌표 자체가 바로 대칭축의 x좌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기를 보면서 따져봅시다. 꼭지점은 1,9다. 맞죠? 그 다음에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당연하죠. 이사분면을 안 지난다. 그건 틀렸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떡하니 이사분면이잖아요.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갖다가 평행이동에서 할 수 있냐? 맞죠?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9만큼, 즉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갖다가 1과 9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래프가 되는 것도 맞죠? 완전히 포개질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은 바로 요 a의 값이, 최고차항 값이 똑같으면 폭이 똑같으니까 겹쳐집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네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종합 형태가 돼요. 그러려면 일반형, 표준형 바꾸는 것부터 해서 꼭지점 가지고서 이런 개형 다 그려가지고 그러려면 y좌표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사분면 안 지나네, 지나네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야겠죠. 자, 괜찮죠? 다음에 이제 8번 합니다. 여기서부터도 또 이제 응용해서 되게 빠질 수 없는 유형이 됩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몇 그림 그리고 뭐 면접 구하고 뭐하고 하는 거 많이 해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푸나 볼까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그래프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묶어버릴게. 이렇게. 왜 할 거냐면은 지금 꼭지점이 A라며. 그럼 꼭지점 구해야 되니까 또 표준형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합계요, 여기다가. 이거 보는 순간 더하기 4 필요 없고 빼기 4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이제 감 잡으셨겠지. 이거 보는 순간 자, x 빼기 2의 제곱 되는 것도 감 잡으셨을 거고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을 거고 얘는 정산해서 나가 되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 원래 더하기 5가 있었죠.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많이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뭐냐? 꼭지점 자체가 2,9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2,9가 꼭지점이 될 거고. 자, 다음에 BC점은 X축과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Y값이 0일 때 X값 찾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서 하는 게 더 낫겠죠. Y가 0일 때 X값이 얼마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항하면은 결국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따라서 X값 자체는 5 또는 마이너스 1로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5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 길이가 얼마인지도 이제 구했죠. 이게 마1이고 플러스 5니까 이 폭이 6이 되겠죠. 5하고 마이너스 1 차이의 그 폭은 6이 됩니다. 그 다음 높이가 얼마예요? 9잖아요. 즉 이런 밑변이 6이고 높이가 9짜리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3이 되니까 2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7이다. 근데 넓이 구하려니까 결국엔 밑변 높이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차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8번까지 했고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약간 활용 문제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활용 문제 막바지인데 자,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거는 뭐였냐면은 제가 처음 설명했어요. 꼭지점 주어지고 한 점 주어질 때랑 그 다음에 축이 영역가가 좀 떨어지지만 축이 주어지고 두 점이 주어질 때 아까 했었죠. 네, 그거 말고 이번엔 조금 더 이제 영역가가 빠졌어. 그래서 점만 3개 주어지는 경우. 그래서 점 3개 주어지는 경우를 해볼 겁니다. 자, 막 이렇게 버벅거려. 자, 이것만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문제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뭐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그래프가 점 3개를 지났대요. 자, 꼭지점과 점 하나가 아니고 축과 점 2개도 아니고 이젠 점이 점점 늘어. 원래 꼭지점한테 점 1개, 축일 때 점 2개, 그 다음엔 점만 3개, 점 이렇게 왔어. 점이야. 이건 방법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점만 3개 주어질 때는요. 표준형으로 구하시면 안 돼요. 일반형으로 가셔야 돼요. 일반형으로 합니다. 일반형일 때 여기다가 지금 점 3개 중에 적절한 간단한 것부터 먼저 대입을 해가지고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0,4부터 짓는 게 더 좋아요. 0, 4 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을 때 y가 4라는 거니까 0, 0 넣을 때 c가 4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3을 할게요. 다만 c가 4라는 걸 먼저 적용을 할게요. 네. 왜냐면 문자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정리하고 하는 게 편하잖아. 1, 3이니까 1 넣을 때 3이라는 거죠. 맞죠? 자, 다음에 2, 4니까 2 넣을 때 4a 더하기 2b 더하기 4가 4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c가 4라는 거는 바로 즉각 적용을 해서 a, b만 남겼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a 더하기 b 값은 1이라는 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값은 4a 더하기 2b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a, b 값 구하는 건 이제 쉽죠.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냥 이거 2로 나눌게요. 2a 더하기 b 값이 0과 똑같은 거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리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거예요. 그럼 a 남고 없어지고 마일 되겠죠. b 값은 바로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a, b, c 값 다 구했으니까 우리 이제 이 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y는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b는 2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c는 원래 4로 아까 구해놨고요.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곱한 값은 그냥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점이 3개 주어질 때는 일반형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물론 C를 먼저 정형하지 않으면 뭐 A, B, C가 다 들어가 있는 식이 3가지가 나오겠지만 문자 하나 값이 바로 나오면은 바로 적용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좀 간단해지니까 편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풀어가지고서 하는 게 자, 꼭지점과 점 하나, 축과 점 2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점만 3개 있는 점 3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건 주어질 때 어떻게 이차함수 완성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점 3개 케이스 중에 이렇게 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또 좀 따로 설명을 드려요. 어떤 경우냐? 바로 이 경우처럼 점이 3개는 맞아요. 점이 3개인데 그 중에 점 2개가 어떤 점이냐면 그냥 점이 아니고 x축과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y값이 다 0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일반형을 만들어 놓고서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마일 넣을 때 0이고 뭐 5 넣을 때 0이고 뭐 0일 때 5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A, B, C만 남아있는 단서가 3가지씩 나올 테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얘는 또 이런 경우가 더 좋아요. 이게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Y가 0일 때에 이것의 두 근 X값이 바로 마이너스 1과 5란 얘기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까 X축과 교점일 때는 Y를 0 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X축 교점 좌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것의 두 근이 이거라는 거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2차 방정식을 잠깐 떠올리시면 이렇게 되니까 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쵸? 맞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식을 A, B, C 없이 한 번에 놓을 수 있겠네. 같은 식이야.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이제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a 값 못 잡았잖아. 그럴 때 이제 나머지 숨어져 있는 단서가 있었죠. 누구야? 바로 얘잖아. 0,5 지난다며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사정없이 넣으면 되겠지. 0,5를 지나요. 얘가 0,5를 지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x에다가 0 넣을 때 y 값이 5란 얘기잖아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2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a 값도 잡았네. 따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즉 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완성을 했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렇게 점 3개 주어지는 케이스는 맞아요. 여기다가 각각 점 3개 좌표 넣어서 연립방정식 만들어 구해도 되지만, 다만 이 경우는 X축과의 교점이라는 좀 더 특별한 점 2개라면 아예 이렇게 잡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서 아예 Y는 이렇게 처음부터 잡고서 그 다음 A 값은 또 다른 점의 단서로 구하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분필이 왜 이렇게 약해? 자,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근데 이것도 또 하고 가야겠네. 이건 근데 제가 아까 설명 미리 드렸어요. 이걸 이제 풀기 전에 잠깐 이거 먼저 하고 갈까? 그게 낫겠다. 좀 하고 갈게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1번 할게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세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X축과의 교점 2개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으로 가셔야겠죠. 점점점 3개 주어지는 경우 0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렇게 C가 1이 되겠죠. 0일 때 1이니까. 다음에 두 번째 1, 3이니까 왜 이렇게 악하니? 자, Y가 3일 때 X가 1이라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가 1이니까 바로 적용할게요. 그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일 마오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는 마일 집어넣으면 A 빼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C인데 C는 1이니까 바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단서는 A 더하기 B 값이 2라는 거고, 여기서는 A 빼기 B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연립하게 되면 2A 값이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B 값은 4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A, B, C 값 다 구했죠. 그럼 Y는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다음 B는 4X, C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문제는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계산만 하는 거니까 AC분의 B니까 A, C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분의 B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 3개 주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다음 두 번째. 점 3개가 맞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것처럼 네, 아니구나.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뭔가 이게 거꾸로 봤어. 이것도 그냥 점 3개예요. 그냥 일반 점 3개니까 일반으로 가셔야겠죠? 일반형으로 일단 놓고서 단서 넣겠습니다. 0, 마이너스 5니까 0과 마이너스 5 지나니까 마이너스 5는 0 넣으면 C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1과 0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0이라고 했겠죠? 원래 C인데 C가 마이너스 5니까 바로 적용합니다. 다음 세 번째 4,3이라고 했으니까 자, 4 집어넣으면 16A 더하기 4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니까 이 값이 3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두 가지가 주어져야겠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보게 되면 여기서 A 더하기 B 값은 5일 거고 여기선 16A 더하기 4B 값이 8이 됩니다. 자, 4로 나눠줄게요. 그럼 4A 더하기 B 값이 2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3A가 남을 거고 B는 사라지고 마 3이 되겠죠? A 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B 값은 6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A, B 식 값 다 구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 Y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B가 6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C가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의 꼭지점 구하는 거니까 또 이걸 표준형 바꾸셔서 하셔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9 놓고서 빼기 5까지 놓을 수 있겠죠. 이제는 자, 그러면 이거 보는 순간 x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거 알 거고 얘는 정산해서 쫓아내면 플러스 9가 되면서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꼭지점이 3,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를 더 꼬았어요. 3점 주어주고서 이렇게 일반 형식을 완성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꼭지점까지 구하시라. 좀 군더더기가 있는 문제죠. 자, 됐나요? 자, 괜찮죠? 좋아요. 다음에 3번 할게요. 뭐 이건 뭐 이제 뭔지 알잖아 이제, 그지? 단서 점 3개 단서 넣어가지고 일반형으로부터 A, B, C에 대한 단서식 3개 구하셔가지고 연립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뭐 꼭지점을 구하든 뭐 표준형을 만들든 뭐 그건 또 다른 걸로 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해만 하셨으면 연습만 더 하시면 돼요. 개념은 이제 별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자, 이 녀석과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으려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같아야 되니까 부호도 같아야 될 거고 폭도 같아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원 계수의 값은 똑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잡았어. 그 다음엔 이 두 개를 몰라. 모르는데 자, 나머지 단서 아까 배운 거예요. 그냥 점이 아니고 x축과에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1, x 빼기 5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0이 되고 5를 넣을 때 0이 될 수 있게끔 만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이걸로 고정하시고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그 교점이 뭐 A, B다. 그러면 x 빼기 A, x 빼기 B라는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0 넣을 때 인수분해가 된 2차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자, 끝났어요. 그럼 이 녀석이 우리가 이 포물선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냈으니까 풀기만 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끝냈고. 다음. 이제는 그 글자로 단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줍니다. 1, 3 얘는 x축과의 교점이 1,0이고 3,0이라는 거를 그림에서 주어진 것 뿐이에요. 맞잖아요? x축과의 교점이 2, 3이라는 건 1, 3이라는 건 1,0, 3,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이 0,3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죠. 괜찮죠?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다 끝났어. 줄 거 다 줬어. 이 두 개만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y는 a의 x 빼기 1과 x 빼기 3으로 될 수밖에 없지. 왜? 이 이차함수 y 값 자체가 0일 때 이걸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은 1과 3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0일 때 2차 방정식은 x 빼기 1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1,0, 3,0이라는 근을 만들잖아요. 자, 그럼 이 a 값은 어떻게 잡느냐? 0, 3 지난다며. 3일 때 a에다 x에다 0 집은 거니까 이거란 거니까. 그러므로 a 값 자체는 이게 1이 이게 3이니까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끝났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1이니까. 됐죠? 자, 이것에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건데 요거는 물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뭐 표준형 과정 거쳐가지고서 해도 되는데, 그쵸? 뭐 이렇게 한다면은 얘 자체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되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이차함수는 분명히 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1과 3이란 녀석의 대칭은 어디일까요? 정 가운데가 대칭축이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가 얼마냐? 2라는 거예요. 2. 즉 대칭축의 x는 2예요. 1과 3 가운데에 대칭축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야 이게 포개져 만날 거 아니에요. 가운데 값이니까. 그렇죠? 어느 부분이든 y가 똑같다면은 축까지 거리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아무튼 간에 2니까 y 값은 여기다 2 넣으면 되겠지 뭐. 2 빼기 1 곱하기 2 빼기 3한 값이니까 여긴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엔 2, 최종값이 마이너스를 나오니까 이게 바로 꼭지점 되겠구나. 어때요? 똑같아 안 똑같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어떤 꼭지점 좌표는 뭐 단서 가지고서 점 3개에서 x축 좌표 2개니까 x축과 교점 2개니까 이렇게 식을 잡으신 다음에 표준형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알려준 것처럼 정 가운데가 대칭축의 x값이겠구나. 그러니까 x가 2겠네. 뭐. 그럼 2 넣을 때 y가 얼마일까? 그게 바로 꼭지점 좌표가 되겠죠. 자, 됐죠? 자, 다음에 5번도 할게요. 그래서 점점점 3개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하는지를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일반 점 3개가 아니라 순서 좀 바꿔놨지만 우리 눈을 피할 수는 없죠. x축과의 교점이 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a에 자, 마이너스 2일 때도 0이라는 값을 만들고 3일 때도 0이라는 값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2일 때 0이고 3일 때 0이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엔 이 값은 어떻게 잡느냐? 이게 있죠. 마1일 때 마10이란 얘기죠. 그러면 마1 집어넣으면 1, 마1 집어넣으면 마4. 거기다가 a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니까 a 값 자체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을 알고 있으니까 적용만 하시면 되겠죠. 3을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면 y는 3의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3이 우리가 구하려는 이차함수 식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요 k, 18을 지난다고 돼 있으니까 18이 얼마 나오느냐 이거죠.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뿐이에요. 약분하면 6이 k 제곱 마이너스 k 빼기 6이 되니까 k 제곱 빼기 k 빼기 12가 0이 되겠죠. 얘 일로 이항하면. 그럼 이게 3, 4하고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K값 자체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양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돼요. 음수니까. 따라서 K값은 4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좀 감이 오죠? 근데 아직 좀 여러분이 해보셔야 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건 이제 뭐냐면은 제가 부호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냥 문제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냐면 우리 배운 거 잠깐 다시 돌아갈까요? 안 지웠지 내가. 자, 아까 쓴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요 일반형에서 네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A, B의 부호가 같은 녀석들은 플러스 플러스로 갔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은 경우는 어떻든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최종적으로 x 더하기 양수 형태의 제곱꼴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축이니까 x가 마이너스 값이 바로 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결국 x 플러스 양수의 거듭제곱으로 표준형이 되기 때문에 x 음수인 게 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y축 왼쪽에 축이 있어요. 그 다음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때는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x 빼기 양수의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 x가 양수인, 이게 0이 되는, x는 1이었죠 여기서는. x가 양수인 축이 생긴다고 했어요. y축 오른쪽에 축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죠. a, b에 대해서 부호가 서로 같으면 곱하기 0보다 크면 풀풀 마마 되든 그때는 왼쪽에, y축 왼쪽에 음수 방향에 x가 음일 때 축이 있고 부호가 다르면 뭐 마뿔이나 풀마나 그럴 때는 이 케이스죠. 그런 것처럼 x가 양수일 때 축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돌아올게요. 이 개형을 보고서 우리가 이 녀석의 부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건 다 했어요. 같이 해볼게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은 얘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건 알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A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요 폭도 A의 절대값이 결정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축이 어디 있어? 축이. 이게 축이잖아. Y축 오른쪽에 왼쪽이야. 양수 방향이라고. X가 양수인 축이란 말이야. 양수라면은 A, B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 달라야 된다고 그랬어? 방금 했어. 달라야 돼. 얘가 이게 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뭐 플러스 2가 됐든 마이너스 2가 됐든 안 값이 X 빼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야. 그럼 전개하면은 어떻든 2창 그 최고창의 부호랑 1창의 부호가 전개할 때 이게 달라지게 돼요. 아까 했잖아 여기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때 플러스든 이걸 표준을 벗게 되면은 결국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여기 보이는 것처럼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으로 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 경우야, 이 경우. 그러니까 뭐야? A랑 B의 부호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직 어색해서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 마지막으로 그럼 C는 뭐가 되겠어? C는 누구라 그랬지? 보통은 표준형이 제일 좋은데 어느 거 구할 때는 일반형이 좋다고 했지? Y축과의 교점이야. 아까 했잖아. 바로 이 좌표가 Y축과 만나는 좌표가 C가 되는 거야, C가. X가 0일 때 Y가 C가 나오잖아. 0일 때 C면은 여기 아니에요. C의 부호는 뭐야? X축 아래에 있잖아. 음수란 얘기지. 그렇잖아.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0이잖아. C는 마이너스겠지.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만 봐도 이제는 일반형에서 A는 위아래 볼록이냐부터 파악할 수 있고 B는 A 달라붙어서 부호가 같은 놈이면 이쪽이 축이 될 거고 Y쪽 왼쪽이. 부호가 다를 경우는 Y쪽 오른쪽이 축이 되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는 뭐라고요? Y축과의 교점이에요. 근데 X축 아래쪽에서 만나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형의 이제 A, B, C 개수 부호도 판별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괜찮죠? 그거를 설명한 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일반형에서 A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면 양수, 위로 볼록이면 음수. B란 녀석은 A랑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 괜찮죠? 만약 B가 0이라면은 AX제곱 더하기 C가 되니까 그때는 그냥 가로축 평행이동하지 않은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운 이차함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B가 없으면 그냥 Y축이 대칭 축이고 부호가 같으면 왼쪽으로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으로 설명드렸고요. C는 뭐라 그랬어요? Y축과의 교점, Y절편 구할 때 C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C가 0이면 딱 이렇게 원점 지나는 형태고 C가 만약 양수면 위에서 만날 거고 X축 위에서 C가 0보다 작으면 아래쪽에서 X축 아래쪽에서 만나겠죠. 뭐 이건 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제 그림 보고 우리 부호 판단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볼게요. 자, A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자, 다음 B는 A랑 자, X가 양수인 형태의 축이에요.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럼 A, B 부호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 경우에요. 부호가 다른 경우에요. 부호가 같은 경우는 결국 X 플러스 양수 형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Y축 왼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 1, 4번은 이 경우에요. 1루 Y축 왼쪽으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 부호가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Y축 오른쪽이니까 얘 부호가 A랑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했을 때 X 마이너스 양수 형태 거듭제곱으로 표준형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C는 어떻게 잡는다고요? 요게 C 값이라고 했어요. X가 0일 때 Y축과 만나는. 자, 그러므로 C는 X축 위에서 만나니까 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로 물어보는 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잘 찾아라 이거예요. 자, 부호 따라갈게요. X제곱의 개수는 B니까 마이너스예요. X 1창의 개수는 C니까 플러스예요. 다음 상수항은 A가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야 될 겁니다. 위로 볼록하면서 얘는 보통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좋겠죠. 자,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C가 B랑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면 Y축의 오른쪽에 축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Y축이 여기 있고 축이 이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게 바로 Y절편이라고 했어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바로 Y가 마이너스 A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A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A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만나야겠죠. 여기가 X축의 아래에서 Y축과 만나셔야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A니까. 자, 그럼 그림 끝났죠? 자, 이것과 비슷한 모양을 갖는 게 어디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이죠. 축이 Y축 오른쪽에 있으면서 Y축과는 음의 방향에서, 음에서, 마이너스에서 만나는 거. 위로 볼록하면서. 이밖에 없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7번 답 3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긴가민가 할 텐데 이거 VOD로 복습하시면서 차분하게 다시 보세요. 그럼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따라잡으면 더 좋고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 연습하시면 이제 잡힐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 VOD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하시면 뭔지 알 거예요. 자, 다음에 얘가 y는 ax 더하기 b래요. 그럼 자, 이게 기울기잖아.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거니까. 기울기. 서로 반대로 증가 감소가 되면 마이너스죠. 1로 가면 플러스고 증가할 때 증가하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네. 그 다음 요게 y절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b도 0보다 작네요. 이거 챙겼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묻는 것은 이 녀석.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녀석의 개형 그려봅시다. 개형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래로 볼록이죠?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여긴 플러스야. 그 다음 여기가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야. b도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끝났네. 자, 일단 먼저 부호가 서로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y축의 오른쪽에 축이 있어야 돼요. 축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인 건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볼록인지 이렇게 볼록인지는 몰라요. 그걸 b가 잡아주겠죠. b는 뭐라고요? x가 0일 때 y값이라고 했어요. y절편이죠. 문자가 아까 C로 썼지만 여긴 b예요. 그럼 자, y축과 교점이니까 바로 b가 음수니까 여기밖에 안 되겠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바로 요 녀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완성됐으니까 꼭지점이 이거잖아요. 몇 선면 있어요? 4선면이죠. 1, 2, 3, 4니까. 그래서 제 4선면 위에 꼭지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림 보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부터는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림에서 단서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 단서를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해야 돼요. 넘나들어야지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손쉽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도 막혀서는 안 돼요.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기하라고 합니다. 일반 우리가 2학기 때 배웠던 기하가 아니라 순수기하가 아니라 이런 좌표 축상의 식과 다 어우러져 있는 수식과 기하를 넘나드는 해석기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시면은 VUD 복습하시면서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몇 분이죠? 아, 그럼 뭐